세종아름고등학교 2022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명제인 것은? 먼저 2 더하기 3은 4, 거짓인 명제가 맞죠.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조건이 되고 어쩔 땐 참이고 어쩔 땐 거짓이죠. 큰 수, 이런 주관적인 애들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3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B가 A의 부분 집합일 때 다음 중 항상 성립하는 것은?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 다음처럼 그려지겠죠. 이때 성립하는 것은 A 합집합 B는 B가 아니죠. A죠. B 차집합 A는 공집합이다. 맞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2번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는 다음과 같고 B는 다음과 같을 때 B 차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볼게요. B 차집합 A를 해주면 2, 4, 8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6과 10의 합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집합 X, 1, 2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x와 gx가 있다. f는 g일 때 상수 ab에 대하여 a-b의 값을 구해주세요. 서로 같다는 것은 대입을 했을 때 같은 값이 나와야죠. 1 대입해주면 1 더하기 1은 2, 1 대입해주면 a 더하기 b가 되고 2 대입해주면 2의 제곱 4 더하기 1은 5는 2a 더하기 b가 되겠죠. 서로 빼주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a, a는 3, b는 3 더하기 b가 2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a-b는 3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즉 3 더하기 1이 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 명제 P이면 부정 Q이다의 여기 참이라고 했을 때 다음 명제 중 반드시 참인 것은? 얘를 찾아보면 지금 없죠. 그러면 얘를 대우를 해주면 여기 있네요. 3번이 정답이 되죠.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 되죠. 7번 공집합이 아닌 전체 집합 U에서 X가 U의 원소일 때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라지 P라 하자. 참의 명제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전체 집합 U가 있고 X는 얘의 원소래요. 그리고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라지 P라고 해주세요. X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전체 집합 U의 원소일 뿐이죠. 참인 명제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볼게요. 기억 P가 전체 집합이면 P가 이렇게 있지 않고 전체 집합이면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얘가 P인 경우 어떤 X를 선택해도 P 안에 포함이 되죠. 참이 맞죠. P가 공집합이 아니면 다음처럼 있거나 전체 집합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공집합 아니면 얘네가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참이죠. 왜냐면 공집합이 아닌 이상 원소를 무조건 하나 이상을 갖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참이 될 수 있죠. P가 공집합이면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거짓이 맞죠. 공집합이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X도 P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X가 P이다는 거짓이 되겠죠.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직선 y는 3x 더하기 1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원래의 직선과 일치하였다. 직선이 방정식이 평행이동하였는데 일치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평행이동이 기울기랑 똑같이 이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을 때 a분의 b가 원래의 함수의 기울기와 같으면 되겠죠. 이때 상수 ab에 대하여 a분의 b의 값은 3,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합성함수 fx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방정식 fx는 x제곱 플러스 k가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기 위한 상수 k 값을 구해주세요. fx는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y는 x라는 식을 갖고 있죠. 1,1과 4,0을 지나는 이 부분은 1초과일 때는 y-0는 1-4 3분의 1-0 1 그리고 x-4 분배 법칙을 해주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4라고 해줄 수가 있죠. 여기서 합성함수는 원래의 fx, y 값을 정역으로 갖기 때문에 여기 밑에다가 x를 써주고 위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4를 써준 뒤 이 함수식을 대입을 해주면 합성함수가 되겠죠. 이 식이 y는 x였고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4죠. 다음 얘를 대입해주면 fx는 x에 대입해주면 x죠.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4를 x에 대입해주면 그대로네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fx를 해줘도 제자리 걸음을 하겠죠. 이게 특별한 경우네요. 여기가 x이고 전부 다 이 x에 다 포함돼서 만약에 이 식이 여기가 2x 더하기 1 여기도 뭐 2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합성함수를 해줬을 때 식이 다르게 나오는데 여기가 x여서 대입을 해줘도 동일하게 나오고 위에는 또 존재하지 않아서 여기다 대입할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합성함수네요. 따라서 합성함수를 아무리 많이 해줘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이 함수가 x제곱 더하기 k x제곱 더하기 k는 y축의 꼭지점을 갖고 k방향이 아니라 k만큼 평행 이동한 이참수죠.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그려져야겠죠. 따라서 서로 연립을 했을 때 y는 x와 이 식을 연립해주면 다음처럼 나오죠. 대입법 좌변으로 가서 빼주면 이렇게 되고 판별식 d가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0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k는 4분의 1번이 정답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9번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7이 배수가 아니고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아닌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전체 개수에서 7이 배수를 빼줘요. 그리고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간단히 이렇게 표현할게요. 얘네의 자연수도 빼줘요. 그러면 얘네인 애들이 빼졌으니까 아닌 애들만 남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연수 개수가 되는데 얘와 얘가 중복될 수도 있죠. 그래서 중복된 애들은 2번 빼졌으니까 한 번 더해줘야겠죠. 전체 개수는 100이고 간단히 이렇게 표현해 준 거여서 n이나 이런 거를 붙이지 않을게요. 조건제시법으로 쓰지도 않고 7이 배수는 몇 개가 있죠? 100을 7로 나눠주면 14개가 들어갈 수 있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아이들은 3k-2꼴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k는 자연수일 때 그러면 여기에 대입해준 애들은 전부 다 나머지가 1일 수밖에 없어요. 한번 대입해보면 1, 4, 7, 10 이런 애들이 되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전부 1이죠. 얘네가 100 이하이면 돼요. 그러면 3k가 102 이하가 되고 k는 34 이하 따라서 k가 34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즉 얘의 개수가 34개라는 거예요. 다음 얘네의 교집합 얘네들은 규칙을 찾아볼게요. 규칙을 먼저 찾아보면 아까 얘의 식이 1, 4, 7 식이 아니라 숫자들이 10, 13, 16, 19, 22 이렇게 가고
7의 배수는 어떻게 가죠? 7, 14, 21, 28, 35, 42, 49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면 지금 중복되는 게 여기 7이 있죠? 다음 없네요. 22에서 계속 해주면 25, 28, 31, 34, 37, 40, 43, 46, 49가 중복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숫자 차이가 몇이죠? 4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2라는 것은 이 뒤에도 42 뒤에 얘네가 만나게 돼요. 중복이. 그러면 42만큼 더 더해준 91에서 또 만나게 되겠죠. 아니네요. 그 전에 28이 먼저 만났었네요. 쌤이 실수. 다시 한번 규칙을 봐보면 7에서 28까지 21 뒤에 만나게 되겠네요. 왜냐면 얘는 30 커지고 70 커지니까 처음 7에서 만난 뒤에는 7과 3이 최소 공배수만큼 차이 나서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간단하니까 직접 세볼게요. 21씩 커지면 28, 49, 70, 91 총 몇 개? 5개죠. 더하기 5개 100에서 48을 빼주면 52, 52 더하기 5는 57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11번 양수 xy 대하여 x 플러스 y분의 6은 8이다. x분의 2 더하기 3y 최소값을 스몰 m x분의 2 더하기 3y는 m일 때의 xy 값을 a라 하자. m 더하기 a 값을 구해주세요. 단 ma는 상수. 이런 애들은 얘와 얘를 곱해버려요. 곱하면 얘 곱해주면 2, 얘 곱해주면 3xy, 얘 곱해주면 xy분의 12, 얘 곱해주면 더하기 18이 되겠죠. 이때 얘를 산술기하 평균을 써주면 얘네가 2 루트 서로의 곱 36보다 크거나 같게 되고 더하기 20은 그대로 써줄게요. 그럼 이 자체가 얘네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즉 32를 최소값으로 갖겠죠. 이때 m이 32는 아니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얘의 최소값이죠. 그렇다는 것은 얘가 몇이죠? 8이에요. 8 곱하기 8이니까 8이 가서 나눠주면 x분의 2 더하기 3y는 4보다 크거나 같아서 얘가 m의 값이죠. 그때 xy 값 산술기하 평균은 얘와 얘가 같을 때 성립하죠. 최소값이 같을 때 최소값 가서 곱해주면 xy 제곱 가서 나눠주면 4 xy는 풀마인데 양수 두 개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2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 값은 2가 되겠네요. m 더하기 a는 2 더하기 4 6,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10번 원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PQ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할 때 PQ의 기울기를 구해주세요. 얘네들은 원이 다음처럼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 어떤 두 점 P와 Q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그러면 원이 중심에서 이 현으로 수선이발을 내렸을 때 수직 2등분이 된다는 것은 얘가
이 원점으로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만 2등분이 되겠죠. 그리고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이 돼요. 이때 얘의 점의 좌표가 1,3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1분의 3, 즉 3이죠.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3번이 정답이 됩니다. 12번 좌표평면 위 점 1,3에서 출발하는 두 점 PQ가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좌표평면 위를 움직인다. 가. 점 P는 X축에 대한 대칭이동,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 Y축에 대한 대칭이동,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의 4단계를 한 단계씩 차례로 반복하면서 이동한다. 나. 점 Q는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 Y축에 대한 대칭이동,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의 3단계를 한 단계씩 차례로 반복하면서 이동한다. 두 점 PQ를 위와 같은 단계로 각각 2000번씩 이동했을 때 두 점 PQ가 일치하는 횟수는 단 출발점을 일치하는 횟수에서 제외한다 라고 문제가 나와 있네요. 먼저 P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1,3에서 시작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X축에 대한 대칭이동 해주고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 해주면 서로의 자리가 바뀌면서 이 점으로 오게 되죠.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대칭이동, 다음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 하면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게 되네요. 얘는 이렇게 반복되는 애예요. 나를 봐볼게요. 점 Q는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죠. 다음 Y축에 대한 대칭이동, X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X축에 대한 대칭이동, Y에 마이너스 붙여줘서 제자리 걸음이 되네요. 이렇게 반복되는 애들이에요. 이때 두 점 PQ가 일치하는 횟수를 구해달라는 거죠. 처음에 일치한 거는 제외해달래요.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는 포인트가 여기와 여기에서 만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 얘는 이 점에서 4의 배수마다 오겠고 얘는 3의 배수마다 오겠죠. 그럼 서로의 최소 공맹수 12의 배수일 때 얘네가 만나게 돼요. 2000을 12로 나눠주면 166번이 만나게 되겠죠. 다음 얘는 처음 하나 때 오고 규칙을 찾아볼게요. 1, 그 다음에 4번 뒤 5, 9, 13, 17 이렇게 오게 되고 얘는 2, 다음에 3번씩 돌아서 오니까 5, 8, 11, 14, 17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러면 5에서 처음 만나고 다음 17에서 만나게 됐죠. 얘네들은 아까 위에서 푼 문제처럼 3과 4의 최소 공배수 12의 사이클 간격으로 얘네들이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5에서 한번 만났고 그러면 그거 일단 1 더해주고 그 다음에 2000을 5로 빼주면 1995죠. 5 이미 한 번 만났고 그 뒤에 12번씩 사이클로 몇 번 만났는지 확인해 볼게요. 6번 나눠줄 수 있죠. 166번 만나게 되고 여기도 166 그리고 아까 5에서 한번 서로 합치면 333번이 만나게 돼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13번) 전체 집합 U X는 정수를 원소로 갖고 U가 U의 원소 X가 정수를 원소로 갖고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NA는 4이고 상수 K에 대하여 집합 P는 Y는 X 플러스 K, X는 A의 원소이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집합 A의 가장 큰 원소와 집합 B의 가장 작은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는 문제죠. 가,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37이다.
A 교집합 B는 5와 8을 갖고 집합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49이다. 이 문제는 우리가 A 합집합 B는 A 더하기 B 빼기 A 교집합 B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게요. 얘네들은 원소의 개수로도 성립하지만 원소의 합으로도 성립을 해요. 모든 원소의 합이 49이기 때문에 49 합집합의 원소의 합이 49죠. A의 원소의 합은 37, B의 원소의 합은 A의 원소의 합이 37이기 때문에 A의 원소를 A, B, C, D라고 해줬을 때 B의 원소는 A 플러스 K, B 플러스 K, C 플러스 K, D 플러스 K가 되겠죠. 그래서 A, B, C, D는 합이 원소의 합 37이죠. 여기다 4K, 4K를 더 더해준 게 B의 원소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B는 37 더하기 4K라고 해줄 수가 있어요. 이때 교집합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있네요. 5와 8 그러면 합치면 13이죠. 계산을 해주면 37 더하기 37은 74, 13 가서 빼주면 61, 61 가서 빼주면 마이너스 12가 4K니까 K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림을 그려서 A가 있고 B가 있고 가운데 5와 8이 있어요. 그러면 A의 원소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해줘서 B의 원소가 되는데 5와 8은 A의 원소인 동시에 B의 원소이죠. 그러면 8, 5를 B의 원소라고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3을 해서 8이 되려면 11이 A의 원소여야겠죠. 그래야만 3 뺐을 때 B의 원소가 될 수 있죠. 또 A의 원소를 8이라고 봤을 때 3 뺐을 때 5가 B의 원소가 될 수 있고 A의 원소를 5라고 봤을 때 또 마이너스 3 해주면 2가 B의 원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37이래요. 그러면 얘 5, 8 더해주면 13, 11까지 더해주면 24, 37에서 24를 빼주면 13이죠. 따라서 13을 원소로 갖고 얘한테서 3을 빼준 10을 B가 또 원소로 갖게 되겠죠. 이때 A의 원소 중에 가장 큰 거, 그리고 B의 원소 중에 가장 작은 거, 서로의 합은 15,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15번. 집합 A는 2 이상 9 이하인 자연수와 A의 부분 집합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가 2에서 4 사이고 그리고 2 이상 4 이하죠. 사이라고 해주면 안 되죠. 사이는 초과와 미만이니까 쌤이 말을 잘못했죠. 집합 X의 원소들끼리는 모두 서로소이다. 서로소이다 라는 것은 이 문제는 2, 3, 4, 5, 6, 7, 8, 9 다음과 같이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원소들을 꺼내내서 부분 집합을 만들 거예요. 근데 부분 집합을 만들 때 규칙이 있어요. 원소의 개수는 2개 이상 4개 이하고 그리고 원소들끼리 서로 소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뽑으면 안 되겠죠. 원소가 하나여서 안 되고 이렇게 뽑아도 안 돼요. 서로소가 아니죠. 그래서 뽑으려면 2, 5, 7 이런 느낌. 원소가 2개, 4개 사이고 사이가 아니라 2개 이상 4개 이하고 그리고 이 원소들끼리 서로소. 서로소라는 것은 최대 공약수가 1인 관계를 얘기하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풀어볼게요. 자, 이런 애들은 서로소라는 얘가 특징이 좀 세가지고 일단 서로소가 아닌 애들끼리 구별을 해볼게요. 먼저 2의 배수, 다음 3의 배수, 다음과 같이 구별을 해줄 수 있겠죠. 여기서 6은 2의 배수인 동시에 3이 배수예요. 그러면 우리는 6이 기준을 나눠주기 좋죠. 6을 기준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6을 포함하고 있는 x의 부분집합 개수를 세줄 거고, 두 번째는 6을 포함하지 않는 x의 부분집합 개수를 세볼게요.
자, 먼저 6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6을 원소로 갖고 있어요, 무조건. 그러면 이때 2와 3의 배수인 숫자들은 올 수가 없죠. 6과 서로서가 아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것은 5와 7밖에 없어요. 그러면 5, 7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 4개죠. 그럼 4개 다 올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5, 7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우리가 공집합도 만들 수 있고 5도 만들 수 있고 7도 만들 수 있고 5, 7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6이라는 원소를 여기에 넣어주면 얘네가 이렇게 되고 여기다 넣어주면 5, 6이 되고 여기다 넣어주면 6, 7이 되고 여기 넣어주면 5, 6, 7이 되겠죠. 여기서 안 되는 애가 있죠? 누가 안 되죠? 얘가 안 되죠. 원소의 개수가 한 개여서.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우리는 6을 원소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5, 7 두 개의 원소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 2의 제곱계. 근데 여기서 공집합은 안 되기 때문에 빼기 1을 해준 3개를 개수로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쌤이 이렇게 친절하게 써준 이유는 뒤에 문제를 풀 때 얘네를 다 써주지 않고 생략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잘 보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지우지 않고 옆에다 이제 써줄게요. 얘를 여기 옆에 써볼게요. 6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자, 먼저 6을 포함하는 경우는 3개라는 것을 구해냈죠. 6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여기서 경우의 수를 또 나눠줄 수 있어요. 이 경우의 수에 나눠주는 방법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방법밖에 없겠죠. 경험이 쌓이면 이렇게 나눠줘야겠다 생각이 들 거예요. 먼저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갖고 있는 경우, 2의 배수를 갖고 있고 3의 배수를 안 갖고 있는 경우, 2의 배수를 안 갖고 있고 3의 배수를 갖고 있는 경우, 그리고 2와 3의 배수 둘 다 안 갖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 6을 포함하면서 2의 배수. 자, 2의 배수를 가져올 건데 2의 배수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있어요. 6을 제외하고 생각해야겠죠. 2, 4, 8 중 3개 중에 하나가 오면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경우의 수 3개가 되죠. 그럼 예를 들어 4가 왔어요. 그 다음에 3의 배수 3과 9 중에 둘 중 하나 뽑아서 오면 되죠. 예를 들어 9가 왔어요.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개죠. 그래서 3 곱하기 2 라고 해줄 수 있고,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5, 7이 여기 뒤에 더 와줄 수가 있어요. 그럼 5, 7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아까 전에 얘네들이죠. 이 4개가 전부 다 올 수 있죠. 공집합이 와도 이미 원소가, 잠시만요, 6을 포함하지 않고 생각하는 거였죠? 쌤이 여기 실수. 원소가 이미 2개가 있기 때문에 공집합이랑 얘네랑 합쳐져도 원소 2개 이상을 만족하고, 그리고 5, 7이 와도 4개 이하도 만족하죠. 4개 다 전부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해준 게 여기 부분집합의 개수가 됩니다. 다음 2의 배수 중에 하나를 뽑고 경우의 수 3 곱하기, 예를 들어 8이 왔다고 생각할게요. 3의 배수는 오지 않고 다음에 5와 7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들과 합칠 건데 얘를 공집합이랑 합치면 원소의 개수가 1개여서 안 되죠. 그래서 5, 7, 5, 7 얘네들과만 합칠 수 있게 돼서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죠. 다음 3의 배수는 3, 9 중에 하나가 오면 되죠. 경우의 수 2 곱하기 동일하게 공집합은 못 오고 나머지 3개가 올 수 있어서 3 곱해주면 되고, 2, 3이 전부 안 와요. 안 올 때는 5, 7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중에 원소가 2개 이상인 5, 7 하나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개수를 세주면 24, 9, 6, 1 더해주면 10, 이와 얘 더해주면 30, 30 더하기 10은 40, 그리고 아까 3개 더해줘서 43,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실수 x, y, z에 대하여 보기에서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D역 P가 다음과 같을 때 양변을 제곱해 볼게요. 제곱해주면 절대값은 힘을 잃게 되고
오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곱해준 다음에 2 곱해주면 더하기 2 절대값 x 절대값 y인데 절대값 xy라고 해줄 수 있죠.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사라지고 2로 나눠주면 xy는 절대값 xy xy가 절대값 xy와 같기 위해서는 서로의 부호가 같거나 0일 수밖에 없죠. 서로의 부호가 같다는 것은 서로의 곱이 0 이상이다. 따라서 필요충분 조건이죠. 서로의 부호가 같기 위해서는 음수 곱해주면 양수 곱해주면 양수이기 때문에 서로 곱했을 때 양수이거나 0인 방법밖에 없겠죠. 니은 x 더하기 y 절대값이 0이면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은 0이다. 성립하기 위해서는 x 더하기 y가 0일 수밖에 없고 인수분해를 해주면 x 더하기 y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은 0이 되겠죠. 여기서 얘는 허근을 갖기 때문에 실수 범위 내에서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x 더하기 y가 0이어야겠죠. x 더하기 y가 0이어야 하는데 결국 조건이 같게 되네요. 필요충분 조건이죠. 디귿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절대값 x 더하기 y보다 크다 라는 것은 서로의 부호가 다를 때만 성립하겠죠. 서로의 부호가 같으면 양수이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와 절대값 x 더하기 y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클 수 없어요. 좌변이 우변보다 클 수 없는데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서로의 부호가 다르면 여기서 절대값을 풀어줄 때 또는 얘가 부호가 예를 들어 3-2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3 더하기 2가 되는데 여기서는 3-2는 1이 돼서 절대값 해줘도 1이 얘보다 클 수 없죠. 얘가 좌변이 더 크죠. 서로의 부호가 다를 때만 성립하기 때문에 부호가 다르다는 것은 곱했을 때 0 이하라는 거죠. 음수가 돼야겠죠. 필요충분 조건이네요. 리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은 분배법칙에 주면 2xz 더하기 2yz 빼기 2z제곱이죠. 좌변으로 이동해주면 x제곱 얘와 얘가 만나면 마이너스 2xz 여기서 얘를 마이너스 z제곱 마이너스 z제곱 해줘서 얘 넘어가면 더하기 z제곱 다음 더하기 y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2yz 넘어가면 더하기 z제곱이 되겠죠. 여기서 얘가 x-z의 제곱이고 얘가 y-z의 제곱이 되죠. 제곱이 합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0인 방법밖에 없죠. x는 z, y는 z. 결국에 x, y, z가 서로 같다. 필요충분 조건이죠. 미흡 x가 y보다 크고 x분의 1이 y분의 1보다 클 때 얘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x가 양수이고 y가 음수일 수밖에 없죠. 필요충분 조건이네요. 왜냐하면 둘 다 양수일 경우 역수를 해줬을 때 부동호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기 위해서는 서로의 부호가 다를 때 x가 더 크기 때문에 x가 양수고 y가 음수일 수밖에 없겠죠. 5번이 정답이 되네요. 16번 두 함수 fx는 x-2 gx는 x제곱 더하기 1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고 그 풀이 과정과 답을 서술하시오. fgx는 gx를 fx에 넣어주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1 빼기 2가 돼서 x제곱 빼기 1이 되겠죠. 다음 gx는 gx 안에 gx를 넣어주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이 돼서 x 4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 해주면 2가 되겠죠. 이때 2를 대입해주면 16 더하기 8 더하기 2가 돼서 26이 정답이 되겠죠. 전체 집합이 자연수인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는 다음과 같고 B는 다음과 같을 때 A 차집합 B가 1이래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실수 A 값을 구하고 그 풀이 과정을 쓰시오. A가 있고
b가 있는데 a 차집합 b가 1이래요. 그러면 3이랑 a제곱 마이너스 a는 교집합이 있겠죠. 자, 그러면 3을 b가 원소로 가져야 되는데 얘가 가질 수밖에 없겠죠. a제곱 마이너스 2a는 3이다 라고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은 0, a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러면 두 개 다 대입을 해볼게요. 3을 여기다 대입해줄게요. 대입해주면 9 마이너스 3은 6이네요. 그러면 얘가 6이 되는데 b가 6이라는 원소를 갖지 않죠. 그래서 a는 3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겠네요. 직접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 제곱해주면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 돼서 1 더하기 1은 2 중복되죠. 다음 집합. 다음과 같은 식이 있을 때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하여 간단히 한 후 원소의 나열법으로 나타내고 그 풀이 과정을 쓰시오. 먼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차집합을 다음과 같이 바꿔줄 수 있겠죠. 다음 얘를 드모르간 법칙을 해주면 다음 식처럼 되고, 여기서 A 합집합이 공통이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해줄게요. A 합집합으로 분배 법칙 해주면 이 나머지가 오게 되겠죠. 이때 B와 B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죠. A와 공집합을 합해주면 의미가 없죠. A 그대로 오고 A 합집합 B가 되겠죠. 그럼 A 합집합 B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달래요. 그러면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주면 아까 전에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이 원소가 2였고 그리고 마이너스 2에는 3이었죠. 따라서 합집합은 1, 2, 3, 5가 정답이 되겠죠. (8번) AB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의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도 쓰시오. 자, 얘네들은 경우의 수를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두 경우에 모두 다 성립하면 우리는 모든 경우에서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 얘네를 먼저 볼게요. 그렇다는 것은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얘가 좌변에 넘어서 빼주면 되죠. 자, 이때 얘도 양수고 얘는 항상 양수죠.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러면 둘 다 부호가 같을 때는 우리가 제곱을 해줘도 부등호 방향이 일정해요. 둘 다 양수가 아니면 함부로 해줄 수 없죠. 예를 들어 3이 마이너스 4보다 큰데 제곱해줬다 해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죠. 둘 다 같은 양수일 때만 부등호 방향이 성립하겠죠. 그러면 얘를 제곱해 줄게요.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이 성립하기 때문에 제곱을 해주면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값이 제곱을 해주면 힘을 잃어요. 없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가 되고, 얘를 제곱해 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인데 절대값 ab라고 해줄 수 있죠. 얘네들은 제곱된 게 아니기 때문에 힘을 잃지 않죠. 절대값이 그대로 남아있어야 돼요. a제곱 a제곱 빼주고 b제곱 b제곱 빼주고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다음과 같은 식이 만들어지죠. 이때 절대값 AB가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자명하죠. 절대값은 원래 본인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명하다. 따라서 참이죠. 이때 성립을 합니다. 다음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대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얘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절대값 A에서 절대값 B를 빼줬을 때 지금 얘가 좌변으로 넘어가서 빼줬을 때 음수가 되는데
이 절대값 a-b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는 여기서 바로 성립하죠. 참이되죠. 그래서 모든 경우에서 참이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얘네가 여기서 절대값 AB와 이 AB 얘네가 같기 위해서는 AB와 절대값 AB가 같아야겠죠. 이때만 등호가 성립하겠죠. 여기서는 등호가 성립할 수가 없죠. 이미 얘가 0보다 작고 얘는 0 이상이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할 수 없고,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 식에서 AB와 절대값 AB가 같을 때 그때 등호가 성립하게 되겠죠. 마지막 문제였네요. 화이팅!